안녕하세요, 여러분. 남몰래 듣는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이야기 친구 정미숙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세상을 떠난 아들이 남긴 번호에서 매일 문자가 오기 시작한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문자 속에 숨겨진 따뜻한 진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될 것입니다. 서울 은평구의 작은 빌라. 이른 아침 박정순 씨는 언제나처럼 부엌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68배 나이. 남편을 떠나보낸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외아들 민수를 교통사고로 잃은 지 2년째입니다. 정순 씨의 하루는 조용함과 그리움이 번갈아 찾아오는 반복된 시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면 눈이 떠집니다. 예전에 남편과 아들을 위해 아침밥을 차리던 습관 때문이죠. 지금은 차릴 사람도 없지만 몸이 기억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휴대폰을 확인합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요. 혹시 꿈이 아닐까 하는 마음에서요. 휴대폰 속 민수라는 이름. 아들의 번호는 여전히 연락처 맨 위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그 이름을 쓰다듬어 봅니다. 민수야, 보고 싶구나. 통신사에서 여러 번 연락이 왔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번호는 해지하라고요. 하지만 정순 씨는 매달 요금을 냈습니다. 요금을 해지하지 못한 건 단지 그 번호를 지우는 게 또 한 번 아들을 잃는 것 같아서였습니다. 그 번호만큼은 살아있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민수가 어딘가에서 전화할지도 모른다는 헛된 희망. 그 희망만이 정순 씨를 버티게 했습니다. 아들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렴. 엄마는 오늘도 잘 지낼게. 정순 씨는 매일 아침 그 번호로 문자를 보냅니다. 2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요. 물론 답장은 오지 않습니다. 읽음 표시도 뜨지 않습니다. 그저 습관처럼 기도하는 마음으로 보낼 뿐입니다. 문자를 보내고 나면 조금은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아들에게 안부를 전했다는 안도감이랄까요? 그날도 평소처럼 저녁밥을 차리던 정순 씨. 혼자 먹을 밥이지만 정성스럽게 준비합니다. 된장찌개와 김치, 계란말이 한 접시. 민수가 좋아하던 메뉴입니다. 감자를 깎으며 라디오를 듣고 있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옛날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던 가요였죠. 그때 익숙한 문자 알림이 울렸습니다. 띵! 처음엔 광고 문자려니 했습니다. 요즘 광고 문자가 참 많이 오거든요. 하지만 화면을 본 순간 정순 씨는 얼어붙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보낸 사람은 민수였습니다. 민수. 그 두 글자가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잘 지내요? 단 5글자. 하지만 그 5글자가 정순 씨의 세상을 뒤흔들었습니다. 정순 씨는 손에 들고 있던 감자와 칼을 떨어뜨렸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이 쿵쾅쿵쾅 뛰었습니다. 안경을 벗었다 다시 쓰고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눈을 비비고 다시 봤습니다. 이게 무슨... 민수야? 정말 민수니? 민수, 분명히 민수의 번호였습니다. 저장해둔 그 번호가 맞았습니다. 정순 씨는 주저앉아 한참을 화면만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닦을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화면이 흐려져서 글자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수야, 정말 너니? 엄마야, 민수야. 내가 보낸 거 맞니? 떨리는 손으로 문자를 다시 읽고 또 읽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확인했습니다. 꿈이 아닐까 싶어 자기 뺨을 꼬집어 봤습니다. 아팠습니다.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정순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답장을 보낼까 말까?
보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두려웠습니다. 혹시 장난이라면? 혹시 누군가의 실수라면? 혹시 내가 잘못 본 거라면? 아니, 설령 장난이라도 좋으니 답장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목소리라도 듣고 싶었습니다. 아니, 글자라도 보고 싶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였습니다.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하룻밤을 꼬박 새우고 맞이한 새벽. 창밖으로 희미하게 빛이 들어왔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습니다. 정순 씨는 조심스럽게 답장을 썼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손이 너무 떨려서 오타가 났습니다. 지우고 다시 썼습니다. 민수야. 정말 민수니? 엄마야. 내가 거기 있다면 대답해 주렴. 엄마는 잘 지내고 있어. 내 걱정하지 마. 너무 보고 싶구나. 얼굴이 보고 싶어. 목소리가 듣고 싶어. 전송 버튼을 누르기까지 10분이 걸렸습니다. 손가락이 떨려서 버튼을 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누르면 뭔가 끝날 것 같았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희망을 가질 수 있었으니까요. 드디어 용기를 내어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휴대폰을 꼭 쥐고 기다렸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3시간이 지났습니다.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역시 착각이었나? 역시 실수였나? 그렇게 생각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띵. 식사는 하셨어요? 답장이 왔습니다. 정말 답장이 왔습니다. 정순 씨는 휴대폰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민수야, 민수야. 정말 너구나. 엄마 목소리 들리니? 보고 싶어. 정말 보고 싶어. 한참을 울었습니다. 2년 동안 참았던 눈물을 다 쏟아냈습니다. 그날 이후 매일 저녁이면 문자가 왔습니다. 시계가 7시를 가리키면 어김없이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은 하늘이 예쁘네요. 구름이 솜사탕 같아요. 감기 조심하세요. 환절기라 감기 걸리기 쉬워요. 따뜻하게 입으세요.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요. 잘 주무셨어요? 꿈은 좋은 꿈 꾸셨나요? 어쩐지 문장마다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민수가 살아서 보낸 것처럼요. 민수의 말투 같았습니다. 민수의 관심사 같았습니다. 정순 씨는 매일 답장을 보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보냈습니다. 오늘은 된장찌개를 끓였어. 내가 좋아하던 그 된장으로 말이야. 감자도 많이 넣고 두부도 넣었지. 맛있게 끓여졌단다. 이웃집 할머니가 김장김치를 나눠주셨단다. 올해는 김치가 아주 잘 익었어. 아삭아삭하고 맛있어. 너도 먹고 싶겠구나. 엄마가 보관해 둘게. 문자를 보내면 항상 답장이 왔습니다. 30분 안에, 길어도 1시간 안에. 맛있었겠어요. 제가 좋아하던 그 된장찌개네요. 김치 맛있게 드세요. 엄마 입맛에 맞으면 좋겠어요. 엄마 건강하세요. 무리하지 마시고요. 시간이 흘러 문자 대화는 정순 씨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휴대폰을 확인합니다. 잘 잤어요? 어젯밤에 춥지 않으셨어요? 그런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저녁이면 어김없이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하루는 어떠셨어요? 특별한 일은 없으셨어요? 정순 씨는 매일 오늘의 날씨, 저녁 메뉴, 이웃 이야기들을 보냈습니다. 사소한 일상의 모든 것을요. 마치 아들이 살아있을 때처럼. 아니, 어쩌면 그때보다 더 자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수가 살아있을 때는 바빠서 자주 연락하지 못했거든요. 그 문자들이 돌아올 때마다 세상은 잠시나마 따뜻해졌습니다. 외로웠던 집이 따뜻해졌습니다. 정순 씨는 다시 아침에 일어나는 이유가 생겼습니다.
아들에게 좋은 아침 인사를 하려고요. 밥을 먹는 이유가 생겼습니다. 아들에게 밥 먹었다고 말하려고요. 하루를 살아가는 이유가 생겼습니다. 아들과 하루를 나누려고요. 민수야, 오늘 마트에 다녀왔어. 장을 좀 봤단다. 내가 좋아하던 사과를 샀어. 요즘 사과가 참 달더구나. 껍질째 먹어도 될 만큼 깨끗해. 민수야, 오늘 날씨가 정말 좋았어. 공원을 산책했단다.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었어. 내가 어렸을 때 은행잎 주우러 갔던 거 기억나니? 정순 씨는 문자를 보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마치 아들이 옆에 있는 것처럼 집안에서 혼자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웃들이 들으면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아서 작은 목소리로요. 2개월이 흘렀습니다. 어느덧 가을이 깊어갔습니다. 정순 씨는 예전보다 훨씬 밝아졌습니다. 표정이 환해졌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이웃들도 그 변화를 느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옆집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정순 씨, 요즘 표정이 많이 좋아지셨네요. 얼굴에 생기가 도는 것 같아요. 무슨 좋은 일 있어요? 뭔가 달라진 거 있죠? 아, 그냥 요즘 잠을 잘 자서 그래요. 잠이 보약이래요. 날씨도 좋고 해서요. 정순 씨는 문자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다른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혹시 정신이 이상한 사람으로 볼까봐, 혹시 이 작은 행복이 깨질까봐, 이 행복을 아무도 모르게 간직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평소처럼 저녁 문자를 기다리던 정순 씨, 시계를 보니 7시 10분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벌써 왔을 시간인데, 하지만 문자가 오지 않았습니다. 조금 늦는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8시가 되었습니다. 9시가 되었습니다. 10시가 되었습니다. 문자가 오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 있나? 혹시 무슨 일 생긴 건 아닐까? 혹시 화난 건 아닐까? 다음 날 아침에도 문자가 오지 않았습니다. 아침 인사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 날도요. 그 다음 날도요. 정순 씨는 휴대폰을 꼭 쥔 채 하루 종일 기다렸습니다.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화장실 갈 때도 들고 갔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입맛이 없었습니다. 밥을 먹다가도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밤새 뒤척였습니다. 혹시 문자가 올까봐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민수야, 무슨 일이야? 왜 연락이 없니? 엄마한테 말해주렴. 엄마가 뭐 잘못했니? 화났니? 정순 씨는 먼저 문자를 보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보냈습니다. 민수야, 괜찮니? 보고 싶어. 엄마가 뭐 잘못했니? 말해주렴. 답장 좀 해주렴. 제발.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읽음 표시도 뜨지 않았습니다. 마치 2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순 씨는 하루하루가 너무 길었습니다. 1시간이 하루 같았습니다. 다시 아들을 잃은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처음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희망을 가졌다가 다시 잃는 고통, 그게 더 컸습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없었더라면, 차라리 그 문자를 받지 않았더라면, 그랬다면 이렇게 아프지는 않았을 텐데. 정순 씨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밥도 먹지 않았습니다. 씻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누워만 있었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새벽, 시계를 보니 새벽 4시였습니다. 정순 씨가 잠들지 못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혼자 울고 있을 때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띵! 정순 씨는 벌떡 일어나 휴대폰을 집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민수일까? 드디어 답장을 한 걸까? 하지만 문자를 열어보는 순간
표정이 굳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이 번호를 새로 받은 대학생입니다. 최근에야 상황을 알게 됐어요. 제가 너무 늦게 말씀드려서 죄송해요. 혹시 누군가를 기다리고 계신가요? 정순 씨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역시 민수가 아니었구나. 역시 그럴 리가 없었지. 죽은 사람이 어떻게 문자를 보내겠어? 내가 미쳤지. 내가 정신이 나갔지. 하지만 이상하게도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 한편이 따뜻해졌습니다. 누군가 2개월 동안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주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생각해 주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습니다. 정순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답장을 썼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한 글자씩 정성스럽게 썼습니다. 그래요. 이제 알겠네요. 알려주셔서 고마워요. 하지만 괜찮아요. 정말 괜찮습니다. 내가 보내준 말들 덕분에 엄마는 다시 하루를 견딜 수 있었단다. 2개월 동안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어요. 웃을 수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생겼어요. 2개월 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진심으로 고마워요. 너 같은 좋은 사람이 있어서 세상이 따뜻하구나. 부디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랄게요. 정순 씨는 끝내 엄마라고 썼습니다. 보내기 전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하려나? 미친 사람으로 생각하려나?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이게 마지막 문자일 테니까요. 결국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민수야, 엄마 괜찮아. 이제 괜찮단다. 정말로 괜찮아. 내가 보내준 선물 고마웠어.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순 씨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려 노력했습니다.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해야 했습니다. 살아야 했으니까요. 밥을 먹었습니다. 씻었습니다. 빨래를 했습니다. 그날 오후 마트에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띵! 그 학생에게서 또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겠어요? 너무 늦은 이야기지만요.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순 씨는 장바구니를 내려놓았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럼요, 말해보세요. 천천히요. 저도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중학교 1학년 때 교통사고로요. 갑자기 2분 다 한꺼번에요. 그 후로 외할머니 손에 자랐습니다. 외할머니가 절 키워주셨어요. 외할머니도 작년에 돌아가시고 암이었어요. 이제 정말 혼자가 됐어요. 세상에 혼자 남겨졌어요. 정순 씨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눈물이 또 났습니다. 이 번호를 받고 얼마 안 돼서 일주일쯤 지났을 때요. 어머니의 문자를 받았어요. 민수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렴. 그 문자를 보는 순간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눈물이 났어요. 저도 그런 문자를 받고 싶었거든요. 누군가 저를 걱정해주는 문자요. 누군가 저를 생각해주는 마음이요. 그래서 답장을 보냈어요. 처음엔 1~2번만 하려고 했어요. 위로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너무 기뻐하시는 것 같아서, 어머니의 문자가 너무 따뜻해서 계속 보내게 됐어요. 매일 보내게 됐어요. 정순 씨는 눈물을 흘리며 문자를 읽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읽었습니다. 매일 어머니께 문자 보내는 게 제 위로였어요.
제 하루의 낙이었어요. 기숙사에서 혼자 밥 먹을 때도요. 밤에 외로울 때도요. 어머니의 답장을 받으면 제가 누군가의 아들이 된 것 같았어요. 세상에 혼자가 아닌 것 같았어요. 죄송해요. 거짓말을 해서. 민수 형인 척해서요. 하지만 정말 나쁜 마음은 아니었어요. 진심으로 어머니를 걱정했어요. 어머니가 행복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제 마음이었어요. 정순 씨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이런 아이가 있다니.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진 아이가. 그리고 천천히 답장을 썼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마음을 담아서요. 아이야. 거짓말이 아니란다. 전혀 거짓말이 아니야. 너는 이 세상 어딘가에 있던 엄마를 그리워하는 아이였고 나는 아들을 그리워하는 엄마였어.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했단다. 내가 보내준 문자 덕분에 엄마는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어. 웃을 수 있었고 행복할 수 있었어. 2개월이 2년 같았단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내 부모님도 하늘에서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이렇게 착한 아들을 두셔서요. 그날 이후 둘은 계속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이번엔 거짓 없이 솔직하게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진짜 가족처럼요. 어머니, 오늘 시험을 잘 봤어요. 물리학 시험이었는데 어려웠어요. 그래도 열심히 풀었어요. 잘했구나. 우리 아들 자랑스럽다. 결과가 어떻든 최선을 다한 게 중요해. 오늘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았어요. 오랜만에 웃었어요. 그래, 젊을 때 많이 놀아야지. 친구들과 좋은 추억 많이 만들어. 어머니는 오늘 뭐 하셨어요? 마트 갔다가 공원 산책 좀 하고 왔단다. 날씨가 좋더구나. 은행잎이 정말 예뻤어. 정순 씨는 다시 문자를 기다리는 즐거움을 찾았습니다. 학생도 매일 어머니께 안부를 여쭈는 행복을 느꼈습니다. 한 달 후 정순 씨와 그 학생은 처음으로 만나기로 했습니다. 약속 장소는 정순 씨 집 근처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정순 씨는 떨리는 마음으로 카페 문을 열었습니다. 손에는 준비해온 도시락이 들려 있었습니다. 학생이 좋아할 만한 음식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어머니, 22살 청년이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민수와 비슷한 나이였습니다. 키도 비슷했습니다. 어머, 너무 말랐구나. 학생은 정말 말랐습니다. 혼자 살면서 제대로 못 먹은 게 티가 났습니다. 밥은 잘 먹고 다니니? 네. 잘 먹어요. 편의점 도시락이랑 라면이요. 아이고, 그럼 안 되지. 둘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곧 편안해졌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던 사이처럼. 정순 씨는 준비해온 도시락을 내놓았습니다. 이거 먹어라. 엄마가 아침부터 준비했어. 우와, 정말요? 감사합니다. 공부는 힘들지 않니? 괜찮아요. 장학금 받아서 다니고 있어요. 성적 장학금이요. 아르바이트도 하고 있고요. 편의점에서 주 3회요. 아이고, 고생이 많구나. 힘들지? 괜찮아요. 젊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잖아요. 우리 집에 와서 밥 먹어라.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정말요? 감사합니다. 그날 이후 학생은 일주일에 한 번씩 정순 씨 댁을 방문했습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정순 씨는 정성스럽게 밥을 차려주었습니다. 학생이 좋아하는 메뉴로 가득 채웠습니다. 많이 먹어라. 더 필요하면 말하고. 반찬 더 줄까? 와, 정말 맛있어요. 집밥은 오래간만이에요. 외할머니 돌아가신 후로 처음이에요. 이렇게 차려주시면 제가 너무 죄송한데. 무슨 소리야?
엄마는 해줄 사람이 있어서 좋은데 이렇게 맛있게 먹어주니 보람 있어. 학생은 밥을 먹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엄마의 밥상이 얼마나 그리웠던지, 이 따뜻함이 얼마나 그리웠던지. 밥을 먹고 나면 학생은 설거지를 했습니다. 제가 할게요. 어머니는 쉬세요. 요리하시느라 힘드셨잖아요. 아니다. 내가 할게. 너는 공부하느라 힘들잖니.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어머니는 요리하셨잖아요. 제가 이것도 안 하면 안 되죠. 그런 실랑이가 매번 반복됐습니다. 하지만 둘 다 행복한 실랑이였습니다.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 담긴 실랑이었습니다. 어느 날 학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머니, 민수 형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진을 보니 저랑 비슷하게 생긴 것 같던데요. 정순 씨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착한 아이였지. 너처럼 말이야. 너처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아이였어. 엄마 걱정 안 시키려고 항상 괜찮다고 했어. 아플 때도 힘들 때도 슬플 때도. 그게 엄마는 더 마음 아팠는데. 형도 어머니를 많이 사랑했나 봐요. 그래, 그랬지. 민수는 효자였어. 너도 부모님을 많이 그리워하지? 네, 매일 그리워요. 특히 밤에 혼자 있을 때요. 기숙사에 누워 있으면 생각나요. 그럴 때 엄마한테 전화해. 문자 말고 전화. 언제든지. 밤중이라도 괜찮아. 정말요? 그럼. 엄마는 언제나 여기 있어. 내 이야기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어. 학생은 고개를 숙여 눈물을 감췄습니다. 정순 씨는 조용히 학생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괜찮아. 울어도 돼. 엄마 앞에서는 울어도 괜찮아. 시간이 흘렀습니다.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왔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정순 씨와 학생의 관계도 깊어졌습니다. 이제 그들은 진짜 가족 같았습니다.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이어진 가족. 어머니, 제가 취직했어요. 대기업에 합격했어요. 정말? 어머, 축하한다. 우리 아들 정말 잘했어. 엄마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가 응원해 주셔서 힘이 났어요. 어머니가 밥 차려주셔서 건강할 수 있었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잘한 거지. 내가 노력한 거야. 엄마는 밥만 차려줬을 뿐이야. 정순 씨는 기쁜 마음에 잔치상을 차렸습니다. 학생이 좋아하는 음식들로 가득. 갈비찜에 잡채, 전에 나물까지.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많이 먹어라. 우리 아들 취직한 날인데. 감사합니다, 어머니. 첫 월급 받으면 어머니께 선물 사드릴게요. 꼭이요. 아이고, 그런 거 안 해도 돼. 내가 건강하고 행복한 게 엄마한텐 제일 좋은 선물이야. 그게 엄마가 바라는 전부야. 그날 밤 정순 씨는 오랜만에 민수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액자 속 민수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이제 괜찮아. 정말로 괜찮단다. 내가 보내준 선물 덕분에 엄마는 다시 웃을 수 있게 됐어.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았어. 고마워, 민수야. 정말 고마워. 그리고 너도 거기서 행복하렴. 엄마 걱정하지 말고. 정순 씨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이젠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미소를 지었습니다. 따뜻한 미소를요. 그날 이후 정순 씨는 휴대폰을 볼 때마다 두 사람을 떠올립니다. 하나는 하늘나라에 있는 아들 민수. 언제나 정순 씨의 마음속에 살아있는 민수. 그리고 또 하나는 세상을 살게 해준 청년. 외로운 엄마에게 따뜻함을 선물한 청년.
두 사람 모두 정순 씨에게는 소중한 아들입니다. 피로 맺어진 아들, 마음으로 맺어진 아들. 둘 다 소중한 아들입니다. 어느 날 엘리베이터에서 이웃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정순 씨, 요즘 정말 밝아 보여요.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아들이라도 생겼어요? 네, 맞아요. 아들이 생겼어요. 예, 정말요? 아들이요? 어떻게 된 일이에요? 네, 하늘이 보내준 아들이요. 선물 같은 아들이요. 정순 씨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슬픔이 아닌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고통이 아닌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세상엔 말이에요. 피가 섞이지 않아도 마음을 이어주는 인연이 있더군요. 혈연이 아니어도 가족이 될 수 있어요.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제야 알았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잃은 것과 얻은 것의 경계에 서 있던 한 어머니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가족을 잃은 한 청년의 이야기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주며 새로운 가족이 되었습니다. 혈연을 넘어선 진짜 가족이요.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도 잊지 못한 번호 하나쯤은 있을지 모릅니다. 지우지 못한 이름 하나쯤은요. 그 번호로부터 온 메시지. 그건 어쩌면 당신 잘 지내나요? 라는 세상의 따뜻한 인사일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의 관심일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상처가 상처를 치유합니다. 외로움이 외로움을 위로합니다. 그리움이 그리움을 달래줍니다. 그리고 사랑이 사랑을 만들어냅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그리운 사람의 번호를 바라보고 있을지 모릅니다. 손가락으로 그 이름을 쓰다듬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외로운 밤을 혼자 견디고 있을지 모릅니다. 텅 빈 방에서 홀로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세상은 여전히 따뜻하고 누군가는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어딘가에는 당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따뜻한 손길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남몰래 듣는 이야기는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건강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하루도 따뜻하게 보내세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안부 전해보세요. 그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